창립 60주년을 맞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고난과 영광의 순간을 나누기 위한 특별한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세월호 가족과 시민단체, 종교계가 함께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4.16 재단을 창립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인권조례를 폐지, 수정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권조례 폐지 확산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창학 121주년을 맞은 숭실대학교가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세계선교 사명을 위해 달려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느덧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교회사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교회가 맞은 환갑이라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교회는 전 성도와 해외 목회자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현근 기자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한 고난과 영광의 60년.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주제입니다. 지난 1958년 창립한 이후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온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속적인 성령 운동을 펼쳐오며 부흥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1958년 5월 18일 대조동에서 천막교회로 시작된 교회가 이제 60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람으로 말한다면 이제 한갑이 되는데, 여튼간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계획하고 또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5월 16일부터 3일간 특별 행사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던 교회지만 그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3일간의 주요 행사는 16일부터 비전 선포의 날, 화합의 날, 성령 충만의 날로 진행됩니다. 비전 선포의 날에선 감사 예배와 비전 선포식이 교회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17일 화합의 날엔 아시아 성도가 방한하는 60주년 컨퍼런스가, 18일엔 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특히 기도 대성회는 한반도 평화와 희망 나눔을 위해 마련된 전체 기념 행사의 하이라이트격입니다. 조윤기 원로 목사와 이영훈 담임 목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교 자문인 폴라 화이트 목사 등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를 비롯해 7만여 성도가 모입니다. 서울 올림픽에 있었던 해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 대성회가 있었고, 2년 만에 IMF 위기를 극복한 데는 98년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희망 나눔을 위한 기도 대성회는 최근의 봄꽃 같은 평화 소식에 역사적인 의미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60주년 행사는 3일간의 주요 일정 외에도 오는 31일까지 교회 주변에서 각종 부대 행사가 마련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천막교회가 설치되고 홍보 부스가 세워지는 등 풍성한 볼거리가 이어집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은 60년의 역사는 고난과 영광으로 점철되는 기독교 진리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증인이 되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4.16 재단을 창립했습니다. 4.16 재단은 창립대회를 열고 참사에 대한 치유활동뿐 아니라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4.16 재단은 세월호 가족과 국민들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재단입니다. 김정원 이사장은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며 살 수 있는 일상이 안전한 사회란 비전으로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4.16 재단은 앞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생명안전공원의 세계적 공원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지원, 피해자 치유 및 생계지원과 같은 주요 사업을 적극 펼칠 계획입니다. 한편 4.16 재단은 세월호 가족 발기인 138명, 국민 발기인 538명, 기억위원 16,7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도와 충북 증평, 부산 일부 지역에서 인권조례를 폐지 수정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등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권조례 폐지 확산을 촉구하는 시간을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홍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적 지향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한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교계 동성애 반대단체들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한다는 이유로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해온 만큼 이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에는 이 인권이라는 이름 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잘못된 인권,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들은 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동성애 관련 입장을 묻고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가정과 교회, 국가를 살리는 인권조례 폐지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선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운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지키는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을 저는 이 운동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회복, 한 개인의 회복, 한 가정을 지키는 게 바로 이 인권조례 폐지 운동의 저는 목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동반연을 비롯한 단체들은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지방선거 후보자 질의를 진행하고 후보자들이 동성애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숭실대학교가 창학 121주년을 기념하는 숭실 기독인 비전 선포대회를 열었습니다. 64년 전 숭실대가 재건된 현장 영락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엔 학교를 거쳐간 동문과 숭실대와 협력하는 교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황준성 총장은 일제의 신사참배 요구 앞에 자진 폐교했던 평양 숭실의 민족 정신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민족의 미래를 열어갈 기독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서울의 숭실대를 재건하는 데 기여한 한경직 목사와 김덕윤 권사의 후손들을 초청해 감사를 전하고 모교 발전에 공헌한 동문을 선정해 시상하는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또 숭실대 통일사역에 협력할 1200교회를 위촉해 앞으로 통일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선 숭실 기독인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며 건강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대학 문화를 만들어가고 캠퍼스 내 숭실대학교회를 설립하며 통일시대 준비의 일환으로 평양의 숭실대 캠퍼스를 다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비핵화 로드맵의 밑그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핵 폐기 절차를 이행하면 북한이 기대하는 이상의 엄청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존 볼튼 보좌관 등 미국 내 강경파들이 계속해서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회담 성공을 위한 유인책도 함께 마련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까지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고 미국은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북미 수교를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발언도 공개됐습니다. 한편 북한은 아직까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과세 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세 당국은 최 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2011년부터 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고 이 중 누락된 점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강남세무서는 최 씨에게 종합소득세 6,900여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최 씨는 그러나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부과된 세금 중 잘못 부과된 항목이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콜라와 즉석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이 지난해보다 최대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석에 따르면 콜라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9% 올랐고 라면과 즉석밥, 설탕, 어묵 등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국수와 커피 믹스,
두부 등 13개 품목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소비자원은 밀가루와 참기름 등 조미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공식품의 가격도 함께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뛸 대표팀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최전방 공격진엔 예상대로 손흥민이 발탁됐고 오스트리아 무대에서 맹활약 중인 황희찬이 뽑혔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세리에 A 무대에서 뛰고 있는 이승우 선수가 예비 명단에 오른 것이 눈에 띕니다. 소속팀과 국가대표 경기에서 수준급 활약을 펼쳤던 염기훈 선수는 갈비뼈 골절로 끝내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중원을 책임질 캡틴 기성용도 승선한 가운데 소속팀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청용도 일단 명단에 올랐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다가올 평가전까지 함께 훈련하면서 28명 가운데 23명을 최종 선정해 월드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다른 항공기와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후 이스탄불을 출발해 인천으로 갈 예정이던 해당 항공기는 활주로 이동 중 터키 항공기와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 당국은 즉시 진화에 나섰습니다. 터키 항공기와 아시아나 여객기는 일부 파손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마커스 모교 예배가 6월 7일부터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맑은샘 광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해오름교회에서 지난 10년간 예배를 진행해온 마커스 워십은 해오름교회의 세습 문제로 장소 이전을 고민해온 바 있습니다. 마커스 워십은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여대 총동창회 선교부가 15일 이화 창립 132주년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예배는 캠퍼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성혜옥 선교부장은 이번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화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20일 서문교회에서 2018 아시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장애인을 환대하고 그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예배는 장애인에 대한 아시아 교회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에큐메니컬 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가 내달 5일부터 6일 양일간 병기 가평군 오른빌리지에서 제2회 기독 학부모 대회를 엽니다. 영유아부터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선 박상진 소장과 독수리 교육공동체 단혜양 교장이 두 번째 거듭남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 밖에도 기윤실 정병호 대표, 장신대 신영섭 교수가 참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